가장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겪으면서 변화를 보여주려면 가장 좋은 게 인적 쇄신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당을 운영하고 이렇게 당의 기득권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네. 이 선으로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정치를 선보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지금 혁신위가 됐든 지도부가 됐든 권한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친윤을 넘어서 언더 찐윤이다 이렇게 또 일컬어지고 있는데 수면 아래에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암약하고 있고 또 혁신을 방해한다는 실세 그룹이 있다. 잘 네. 모르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거 자체는 설득력이 있는 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내부적으로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지만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물론 그런데 지금 이제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뭐 파면돼 버렸잖아요. 이제 그건 개의치 않으면서 예. 뭔가 만약에 개혁 혁신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기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 밑에서 뭔가를 하는 그런 찐윤들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다고는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TK 기반을 두고 예. 있는 의원들, 그러면서 지역구는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현재 이제 국민의힘의 개혁과 혁신을 방해하는 예.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비대위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윤희숙 원장님은 처음부터 혁신위원장으로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도 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인 윤희숙 원장님이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앞으로 혁신 업무를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속보였습니다.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새롭게 임명이 됐습니다. 앞서도 이제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였다라고 비대위원장은 이야기를 했는데 출범도 전에 안철수 의원의 사퇴로 좌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인선 면에서는 수습을 좀 빠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선은 이제 수순 빠르게 하는데 다시 이제 혁신위원장이 온다고 해서 혁신이 가능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왜냐하면 현재 이제 구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윤 세력이 당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혁신이라는 게 지금 국민의 당면의 혁신은 탄핵과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무너진 보수 어떤 괴면 예. 이걸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탄핵 찬성에 앞장섰던 친윤 그런 구세력들이 당에 건재하고 있으면서 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지금 뭐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내부에서 어떤 세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당원들의 어떤 뭐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예. 더군다나 이제 8월 한 19일 정도 전당대회가 있을 가능성이 큰데 그 안에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네. 결과적으로 이제 단순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현재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과연 개혁과 혁신할 수 있는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는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보면 국민의힘의 미래는 굉장히 암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회의적인 시각을 주셨는데 뭐 이제 언더찐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건 잠시 후에 한번 공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 안철수 의원의 사퇴 이후로 파장이 일파만파였는데 새롭게 임명된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은 앞서 이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절박한 시기인데 혁신위가 출범도 하기 전에 어떤 이 권한 다툼을 통해서 좌초됐다. 그래서 당의 진짜 주인도 아닌 사람들이 지금 주판을 튀기기에 바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본인이 이런 자리를 맡게 된다면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또 역으로 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과연 이 실질적인 혁신이 가능할 것인가? 이 모든 사태의 출발점이죠. 안철수 의원이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떤 분이 됐든 지금 기간이 굉장히 짧으니까 네. 정말 그 효율적이고 빠른 속도로 뭐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큰 우려 사항이기도 합니다.
비대위가 자기에게도 주지 않은 전권을 주기 힘들 거라는 이야기가 뒤에 덧붙여졌었고 그 때문에 제2의 안철수가 또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그게 가장 우려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이제 또 누가 혁신위원장 자리에 오르더라도 비대위와의 권한 조정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이 차원의 우려예요. 그러니까 비대위와의 권한 이거는 뭐 사실은 뭐 형식적인 얘기고요. 예. 결국은 혁신을 통해서 설득해야 될 대상은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 입장에서 바라는 바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라는 바를 보여주는 것을 혁신위한테 하라고 해놓고 본인들은 그 대상이 되기를 싫어하는 거죠. 예. 가장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겪으면서 변화를 보여주려면 가장 좋은 게 인적 쇄신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당을 운영하고 이렇게 당의 기득권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네. 이 선으로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정치를 선보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지금 혁신위가 됐든 지도부가 됐든 권한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권한이라는 것은 혁신위보다 사실은 비대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혁신위를 꾸린다는 것은 혁신의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네.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의지를 비대위 자체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간이 되게 짧기 때문에 굳이 혁신의 의지가 있다면 혁신이 안 꾸려도 됩니다. 네. 근데 지금 혁신위를 꾸리는 것은 혁신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하나의 꼼수라고 뿐이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논의 자체가 저는 무의미한 논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인적 쇄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이 바로 안철수 의원이 공이 제기했던 최대의 선결 과제였습니다. 실명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구 원내 지도부 두 사람을 겨냥한 얘기다라고 많이들 해석을 했었는데 자, 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 일종의 모집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더 친윤을 넘어서 언더 찐윤이다 이렇게 또 일컬어지고 있는데 수면 아래에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암약하고 있고 또 혁신을 방해한다는 실세 그룹이 있다. 이 차원의 문제 제기가 지금 정치권에서 며칠 새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뭐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체가 있는 그룹입니까? 김광석 변호사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네. 모르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거 자체는 설득력이 있는 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내부적으로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지만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물론 그런데 지금 이제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뭐 파면돼 버렸잖아요. 이제 그건 개의치 않으면서 예. 뭔가 만약에 개혁 혁신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기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 밑에서 뭔가를 하는 그런 찐윤들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다고는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TK 기반을 두고 예. 있는 의원들, 그러면서 지역구는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현재 이제 국민의힘의 개혁과 혁신을 방해하는 예.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밖으로 들어다니지 않으면서 이제 은근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혁 혁신을 때 명시적으로 할 수 없고 예. 우리가 보통 친윤, 찐윤이라고 하면 보통 뭐 이철규 의원이랄지 아니면 뭐 쌍권이라고 권성동, 뭐 권영세 뭐 예.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늘어난 의원들이고 그 밑에서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힘을 발휘하는 의원들이 국민의힘 이제 좌지우지하고 있다. 예.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그런데 뭐 제가 볼 때는 안 했던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뭔가가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총대를 매지 않고 있는 실세가 따로 있다. 그 실체에 대한 여부를 떠나서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구주류가 존재한다라는 게 지금 문제의식의 기본입니다. 조경태 육선 의원이 지금 이제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한 상황인데 본인이 당대표가 된다면 윤 대통령 체포 저지에 가담했던 당시 한남동 관저에 모였던 최소 45명의 의원들도 지금 탈당이라든지 배제 대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결국 핵심은 인적 청산이에요. 네, 맞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부산에서 민심을 잘 저는 읽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스스로 이 45명에 해당하는 분들이 정말 당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네. 자신들을 돌아보고 정치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서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면
저렇게 억지로 쇄신의 대상을 삼거나 이러지 네. 않겠죠. 그렇지만 그럴 마음이 없다는 것. 그러면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분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이냐? 내려놓지 않겠죠. 그럼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해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 이미지에 또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를 해나가고 그럼 예. 국민들에게는 그분들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시되는 야당, 네. 그 야당의 자격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야당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당대표가 돼서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당을 선거에 이기는 정당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런 이미지를 벗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민심을 잘 듣고 그 목표를 가장 잘 세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인적쇄신은요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것이 너무 갈등으로만 치다라도 예.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현명한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